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은 공포스럽고 조금은 무서운 부분을 알게 된다. 신살이냐고요? 아닙니다. 사실 신살은 원인 없이 결과만 얘기를 하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신살 역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주제는 육신의 연쇄 반응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면 대부분 공감하게 되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때로는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운의 고절을 겪게 된다. 운빨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 땐 더 안 좋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거의 바닥을 치닫게 되는 그런 삶을 겪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먼저 여명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는 상관경관. 물론 팔자에 상관이 없거나 정관이 없어도 대운에서 경관되는 운이 오면 남편을 향해 빠말때기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나는 남편 말을 잘 듣는 무식상이다. 남편을 때리는 여편네들은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무식한 여편네들. 이러다 상관대운이 오면 남편이 이상하게 미워진다. 지금까지 남편이 까라면 까고 시엄마가 까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살았는데 물론 시부모의 재산 때문만은 아니다. 무식해 볼까봐 그냥 말 잘 들으며 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님이 그런데 왜 말을 잘 들으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 잘 듣는 로봇인가? 남편한테 힘차게 빠말대기를 세리는 저 여편네들이 이상하게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상관경관이란 어려운 육신 용어가 아니다. 해석을 하자면 정관이라는 날 가둬놓고 밥 먹여주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다. 정관이라는 국가를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정글에서 지내다. 정관을 바라볼 때 세금만 잘 내면 날 보호해주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 피 같은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다. 그리고 남편한테 싸대기로 피맛을 보여주다. 사실 남편한테 보여주는 상관경관은 운에서 경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서 때리는 것이다. 어머 선생님, 저는 경관하는 팔자도 아니고 재생관하는 팔자인데 모르고 남편을 때렸어요. 네, 팔자와 상관없이 미워서 그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관경관이 성립이 되려면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우리 서로 보호하며 살아갈까? 힘들 때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헤어질 때 경관이 성립되지 않을까. 난 이제 남편이 필요 없어졌어. 난 돈 많이 벌거든. 뭐 어쨌든 상관경관 운에는 직장에서의 보호에서도 벗어나고 조선시대적 발상인 남편에게서 받은 보호에서도 벗어난다. 가끔 내 돈을 보호해주는 은행도 망한다. 내가 가진 주식도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관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나의 월급인 정제를 상극하는 겁제를 제압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매월 정제라는 생활비가 어디선가 나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될 때가 경관될 때이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연쇄 반응이 벌써 나온 것이다. 궁겁증제. 상관이 정관을 경관하니 겁제가 살아나서 나의 생활비를 극하더라. 자,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의 묘미는 계속 이어진다. 겁제가 살아나 내 정제를 극하였더니 그 다음은 인성이 제어가 안 되더라. 가된다. 여기서 정인이 섰다면 경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상관 경관하기 전에 폐인이 되는 것이다. 돈 잘 버는 남편이 헛짓거리하고 집에 들어온다면 정인이 없으면 경관이 된다. 야, 너 어제 뭐하고 지금 집에 들어와 이 새끼야. 하지만 정인이 있으면 어머, 여보 갑자기 출장 가서 놀랬잖아. 이리 와 키스해줄게. 혀를 좀 더 길게 내밀어봐. 자신의 권리인 정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인이 없으면 편인으로 어떻게 해보려다 식신을 또 도식하게 된다. 고딩 때 끊었던
담배도 다시 꺼내 물게 되고 이틀에 한 번씩 빨던 술도 매일 빨아 삘이 뽀가 된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더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했더니 결국 매일 담배와 술을 생각하며 식신이 평안에 대항도 못하고 매일 치살에 찌들어가며 인생이 칠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만 빼면 남녀 모두 정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맹수들이 몰려와 나를 물어뜯을 것만 같고 정관이 내 건강을 이렇게 만든 것만 같고 결국 스스로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번만 이러면 다시 인생을 일으키며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만 이 삶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팔자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습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다 세월을 하염없이 흘러보내는 어느 날 유튜브를 찾아보고 상관경관은 삶이 힘드나요? 내 팔자에 남자복이 지지려도 없나요? 를 검색하게 되며 그러다 내 영상을 보게 되면 뭐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도 더럽게 못 부르는데 노래만 쳐 부르고 앉아있어. 하며 UPD까지 의문의 일패를 만든다. 군급쟁제도 결국 경관까지 이어지며 제극인도 결국 경관까지 이어지며 칠살도 결국 경관까지 이어진다. 결국 남편 볼따구만 쎄리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어지지 않는 게 없는 듯하다.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인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남편 볼따구가 불노릇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걸로 매번 싸우고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단점을 바라보게 되며 결국 비슷한 결말로 헤어진다. 그리고 자신 내면에 있는 자아는 자신이라고 믿는 에고에게 한마디 던진다. 너는 대체 얼마나 궁지로 몰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똑같은 것을 반복시켜도 대체 넌 윤회가 왜 일어나는지 언제 알아차릴 것이냐? 깨달음의 길이란 결국 자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인생 공부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뻔했네요. 돈만 벌고 내 가족만 챙기다 나도 모르게 남을 해친 것을 합리화할 뻔했다니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일도 내 생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 원래 힘든 것이 맞았다. 힘들지 않으면 아예 태어나는 미션도 없었을 테니까. 힘이 들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한참 머니까 담진 치를 한 잔 때릴까. 우린 이미 오랜 습관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상관경관 때리고 군겁쟁제 당하고 거친 칠살한테 또 당하고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내 생에도 이성 잃은 때도 있었지. 그리고 남편 때렸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마음으로 내주어 다시 눈깔의 힘을 좁은 마음으로 내주어 다시 눈깔에 힘을 넣어 다시 만나 싸우고 계속 만나 싸우고 깊은 인연과 보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때리네.
뽀뽀하고서 혀를 날른거리며 인연 끝자락